자, 제너레이티브 AI가 놀라운 기술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LLM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먼저 LLM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멘탈 모델을 유용한 멘탈 모델을 하나 지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ML의 몇 가지 구체적인 한계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한계점을 알게 되면 왜 이것들이 잘 못하는지, 잘못 사용하려다가 조금 실수하는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프롬프팅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유용한 멘탈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즉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프롬프트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의 불만 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새로운 라마 티셔츠를 좋아한다. 원단이 좋다는 얘기네요. 불만 사항 아니네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죠? 또는 레스토랑 리뷰 같은 거를 읽고서 말하자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음식은 훌륭했고 서버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거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지시에 따라서 완성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은 LLM 프롬프팅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CO나 회사에 대한 정보 없이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즉 앞에서 봤던 예인데 CEO 회사 정보 없이도 말하자면은 채용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면은 이와 같은 정도는 회사 이름은 요거 회사 이름 쓰고 신임 CEO 이름을 최고 운영자 책임자로 맞이합니다. 등등등 이런 방법이겠죠. 아마 이 정도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만족스럽진 않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CEO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이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이 맥락을 고려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즉 CEO는 이런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 정보는 이래. 그럼 만들어봐 하면은 이와 같은 역시 이런 정도의 일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LLM 거대 언어 모델도 이 정도 일은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프롬프트의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판단할 때 사실은 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LLM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 엔진에 접속하지도 않고 이것을 말하자면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하자면 비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하는 거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 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인터넷이나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다라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나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특정한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미 완료된 작업에 대한 기억이 없는, 예를 들면 매번 새로운 타스크에 새로운 대학 졸업자에게 일을 맡겼을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정도로 비교해야지만 결국에는 LLM과 말하자면 동등한 그러한 말하자면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LLM의 몇 가지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 단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knowledge
cut off, 단절됐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LLM이 그 학습을 할 때 사용된 그 데이터, 그 데이터의 말하자면은 그 날짜가 2022년 1월까지의 인터넷상에서 스크랩한 데이터로 학습됐을 경우를 우리가 보통 챗GPT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용한 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이 같다고 볼까요? 2022년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저기가 1월 달인데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에 대한 데이터가 맞아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저도 잘 몰랐는데 아바타의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그 최고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를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되는 LK99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합니까? 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마 이게 2022년도 뭐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7월 정도였나요? 그때 아마 그 발표가 돼서 세상에서 물론 그 잘못된 주장으로 판명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다룬 게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LML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다. 그게 바로 그 knowledge cut off, 지식 단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한계는요, 환각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입니다. hallucination을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꾸며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즉, 그 LLM이 꾸며내기를 잘합니다.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의 말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그 인용문을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셰익스피어가 비욘세에 대해 쓴 3가지 인용문을 알려줘. 그녀의 보컬은 태양처럼 등등등.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셰익스피어는 비욘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고 죽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비욘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LLM은 자신 있게 그 여러분에게 마치 이와 같이 그 셰익스피어가 했을 만한 그 말투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작을 해내는 그러한 그 기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환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환각 그 현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I에 관해 캘리포니아에서 재판된 2가지 법원 사건을 나열하세요. 2가지를 줬어요. 그런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는 진짜를 냈습니다. 웨이모 버스트 우버라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영업 비밀 말하자면 절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기 뭐 인가솔 대 쉐브론 유전 머신러닝 기술 특허침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기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로이어가 변호사가 챗GPT를 사용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판례를 말하자면 가짜 판례를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그 법원 심리 때 제출할 서류에 날조된 판례로 가득 찬 어떤 그 서류를 작성해서 근데 그들은 그 잘못된 그런 걸 만들어낼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큰 그 말하자면 파장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환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LLM에서 그 또 다른 제한이 이겁니다. 입력 또는 출력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길이가 제한된 거죠. 보통 대부분의 LLM은 굉장히 많은 그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보통 수천 단어인데, 근데 지금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컨텍스트 양이 그 말하자면 문맥으로 제공되는 그 문장이 제한된다고 보시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길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긴 거는 뭐 10만 단어까지도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그 제한되는 그 텍스트의 길이, 여기서 텍스트 길이는 입력 플러스 출력입니다. 입력의 길이만도 아니고 출력의 길이만도 아니고 어쨌든 그 합한 길이가 그 정도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을 써도 되죠. 예를 들어서 5페이지의 논문인데 2페이지, 1페이지를 각각 따로따로 입력해서 요약을 받아내고 그 내용을 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거기 입력과 출력 크기니까 말하자면 입력이 많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짧아지고 만약에 입력이 짧으면 출력으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제한이 굉장히 좀 루즈해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거나 작거나 주어진 LLM 시스템에서는 제한된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사용하셔야겠죠. 마지막 제한으로서 생성형 AI의 한계는 보통 이렇게 구조화됐다는 거는 표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 보통 엑셀 파일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이터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거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에다가 홈 프라이스를 사이즈 대 프라이스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 집이 1000 스퀘어 피트인데 얼마일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또 다른 기계학습 방법으로 학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LLM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분석해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에서보다는 생성형 AI가 비정형 데이터,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이런 표 형식이 아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 등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적용되긴 합니다만,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 강좌에서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글쓰기, 읽기, 채팅만 가지고서 좀 설명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출력 결과를 조금 편향되게 나타내거나 바이어스된 것 또는 독성, 유해한 그러한 내용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터넷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넷상의 텍스트가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ML에게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와 같은 예를 complete this sentence 한 다음에 the surgeon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완성해라 그랬더니 his car key 그러니까 남성으로 외과 의사를 남성으로 그냥 판단해버린 거고요. 또 the nurse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her phone 즉 nurse로 주어를 바꿨더니 이거는 그냥 여성으로 그냥 추정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외과 의사나 간호사나 성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견이 해를 끼칠 수 있는 응용 분야 그런 경우에 LLM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주의를 해가서 사용해야 되고요. 일부 LLM은 유해하거나, 그러니까 나쁜 말이거나, 유해하다는 거는 또 조금 비속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총을 만드는 방법, 폭탄 제조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출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주로 주요 대형 언어 모델 제공 업체들이 모델의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점점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LLM을 웹 인터페이스로 사용한다 하면은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유해한 음성 출력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거대 언어 모델을 프롬프팅, 즉 지침을 내리는데 몇 가지 팁을 이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용하게 쓸모가 있겠죠. 세 가지 주요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이 답변을 깊이 생각하도록 안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fresh college grad, 그러니까 방금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비유하자면 그 충분한 어떤 배경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그거를 만들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법률 문서 프로젝트에 배정되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만 주어진다면 그 LML이 좀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잘하게 하려면 내가 하려는 의미가 뭔지 또는 그 LML한테 어떠한 그런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추가 컨텍스트로 추가 문맥으로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겠죠. 나는 LML을 사용하여 법률 문서를 확인하는 법률 문서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어. 지금 그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이. 그리고 나는 LLM이 전문적인 어조로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유도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자기 소개가 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배경이 왜 이 프로젝트의 강력한 후보가 되고 내 후보의 적절성을 대변해주는 설명 텍스트 단락을 작성하세요 하면은 좀 더 이제 훨씬 더 나은 그 이메일 글을 뭐 예를 들어서 그 후보자 말하자면 지원서로서의 그 굉장히 적절한 이메일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그리고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그 모델이 답변을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고양이 장난감에 대한 5가지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다음에 그냥 답을 내면은 별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아주 완성도 높은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는 고양이와 관련 죄송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단어 5개를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는 각 단어에 대해 운율이 맞는 장난감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각 장난감 이름에 재미있고 관련성이 높은 이모티콘을 추가하세요 라고 우리가 그 프롬프트 지시를 내리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설명 보여진 것처럼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5개를 만들어낼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율까지 높여서 만들 거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운율에 맞는 이런 그 관련성이 높은 재미있는 이모티콘까지 추가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주 따라야 할 명확한 그 단계별 지침을 제시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실험과 반복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알아야 할 뭐 20가지 프롬프트 또는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17가지 프롬프트 뭐 이런 그 내용들의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완벽한 프롬프트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결과를 생성해 줄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LML을 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 방법론은요, 실험을 하고 반복해서 말하자면 좀 더 확고한 말이 작성되도록 말하자면은 그 스스로 한번 그러니까 시도해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물법과 문법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작성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거죠. 다음에서는 문법과 철자 오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음에는 또 문법과 철자 오류를 수정하고 전문적인 어조, 그 이력서에 적합한 어조로 다시 작성하세요 등등. 사실은 점점 이것을 그 반복하면 할수록 원하는 답에 가까워지도록
프롬프트가 조정돼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어야지, 뭘 할 건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프롬프트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LLM이 응답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맞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면 초기 그 응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또 구체화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도를 하되 만약에 원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고 반복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초기 처음 시작할 때 프롬프트를 너무 심각하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밀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때 이것이 LLM 사이트에서 말하자면은 복사해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컨텍스트, 그러니까 프롬프트 문장을 넣을 때 복사해서 말하자면 붙여넣기를 많이 할 경우가 있는데 이 정보가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확인해서 해봐야 될 거고요. 그 LML의 결과가 헐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식 단절에 영향을 받은지 아닌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즉 확인을 하고서 우리가 사용해야지만 보다 안전한 LLM 사용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의 전부였는데요. 이제 LLM을 사용하는 프롬프트 작성 방법까지도 알았으니까 가능하면은 대형 언어 모델 제공업체 웹사이트, 챗GPT라든지 빙챗이라든지 또는 바드라는 곳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금 배워본 아이디어를 한번 실험을 꼭 하셔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